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아니면 반대로 내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상대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을 때,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왜 저 사람은 이걸 모르지였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을 위한 영상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맞는데 왜 저 사람은 이해를 못하지?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왜 저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이지? 그 답답함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다고. 근데 있잖아요. 그 느낌 사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거든요. 직장에서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는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가족한테 진심으로 조언했는데 잔소리로 들릴 때, 친구한테 맞는 말을 해줬는데 오히려 서운해할 때,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요. 내가 문제라고 자책하거나 이제 저 사람들이 문제라고 단정짓거나. 근데 사실 둘 다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거든요.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영상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자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편하게 우리 뇌가 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지 같이 들여다봐요. 우리 뇌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아주 강력한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이 때로는 내가 옳다는 확신을 만들고 내 편을 들어주고 내 결정을 정당화해줘요. 이건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진화시켜온 기능이에요. 문제는 이 기능이 때로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심리학에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실력이 부족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을 과소평가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효과를 처음 발견한 건 아주 황당한 사건에서 시작됐어요. 1995년 미국 피츠버그에서 메가더 휠러라는 남자가 대낮에 두 곳의 은행을 털었어요.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냥 맨 얼굴로요. 당연히 바로 잡혔어요. 경찰이 체포하면서 CCTV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나는 레몬즙을 얼굴에 발랐는데 레몬즙을 얼굴에 바르면 투명 잉크처럼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완전히 틀린 생각인데 그 남자는 그게 맞다고 확신했어요. 이 사건을 접한 심리학자 더닝과 크루거가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논리적 추론, 문법, 유머 감각 세 가지 영역에서 실력이 가장 낮은 하위 25% 그룹이 자신의 실력을 상위 60%라고 평가했어요. 실력이 없을수록 자신이 얼마나 없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이걸 알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당신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항상 자기 말이 맞다고 확신하는 사람, 절대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회의 시간에 제일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알고 보면 그 분야에 대해 가장 얕게 아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진짜 전문가는 오히려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라고 먼저 말해요. 이게 단순한 겸손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작동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더닝크루거 효과가 무서운 이유는 본인이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모른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게 돼요. 반면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계속 질문하고 계속 배워요. 그래서 결국 더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뇌는 또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잘 됐을 때는 내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안 됐을 때는 상황이 나빴거나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걸 자기 위주 편향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하고 나서 물었어요. 이 프로젝트에서 당신이 기여한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팀원 각자의 답변을 다 더했더니 평균적으로 140%가 넘었어요. 100%가 되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모두가 자신이 더 많이 기여했다고 믿는 거예요. 이건 나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뇌가 자동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내 노력은 생생하게 기억되고 다른 사람의 노력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이 편향이 관계를 조금씩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부부가 싸울 때 두 사람 다 자신이 더 많이 참았다고 느껴요. 친구 사이에서도 내가 더 많이 맞춰줬다고 느껴요. 직장에서도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못 받는다고 느껴요. 둘 다 진짜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뇌가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뇌의 자동 방어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면 내가 실제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볼 수가 없어져요. 그러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돼요. 이게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를 가장 솔직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때, 나한테 동의해주는 사람이 더 편하고 좋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CEO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어요. 근데 그 CEO는 자기 의견과 다른 말을 하는 직원에게 은근히 차갑게 대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1년이 지나자 회의 시간에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게 됐어요. 모두가 CEO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CEO는 처음엔 좋았어요. 회의가 빨리 끝나고 분위기도 좋았으니까요. 근데 2년이 지나자 회사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문제를 미리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확증 편향이 만들어내는 함정이에요.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사람만 남게 되면 정작 내가 틀렸을 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신 주변에 당신한테 불편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신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일 수 있어요. 불편한 말을 해주는 사람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나아지길 바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사람 생각이 지금 나신다면 이 영상 다 보고 나서 연락해 보세요. 자, 그럼 왜 이런 게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해요. 자신을 위협하는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차단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확증 편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실험이 있어요.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두 가지 연구 결과를 보여줬어요. 하나는 사형제도가 범죄를 줄인다는 연구고, 하나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연구예요. 연구를 보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게도 찬성했던 사람들은 더 강하게 찬성하게 됐고, 반대하던 사람들은 더 강하게 반대하게 됐어요. 같은 자료를 봤는데도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부분만 눈에 들어오고 반대되는 부분은 무의식적으로 흘려버리기 때문이에요. 이건 나쁜 사람이 가진 특성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기본 설정이에요. 당신도 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편향들은 우리가 모를 때 가장 강하게 작동하거든요. 내 뇌가 지금 나를 보호하려고 정보를 걸러내고 있구나. 이 생각 하나가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요. 그 균열 사이로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완벽하게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연구들을 보면 흥미로운 게 있어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배우고, 더 좋은 결정을 내리고, 더 깊은 관계를 맺어요. 2019년 듀크 대학교 연구에서 지적 겸손이 높은 리더가 이끄는 팀이 그렇지 않은 다른 팀보다 성과가 평균 28% 높았어요. 겸손이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숫자로 증명된 거예요. 이걸 지적 겸손이라고 하는데요. 겸손하다는 게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를 수 있다라는 걸 기꺼이 인정하는 용기예요.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해요.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할 때 딱 3초만 기다리는 거예요. 반박하고 싶은 말이 입까지 올라오는 그 순간 그냥 3초. 그 3초 동안 이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저 사람이 보고 있는 게 뭘까?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우리 뇌의 반응 속도 때문이에요.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뇌는 0.2초 만에 위협으로 인식해요. 그리고 자동으로 방어 모드로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나오는 반응은 대부분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3초를 기다린다는 건 그 자동 반응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감정이 조금 가라앉으면
그때서야 상대방의 말이 진짜로 들리기 시작해요. 처음엔 3초가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어색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대화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상대방도 내가 진짜로 듣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하루 끝에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틀렸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나? 틀렸다는 걸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능성을 한 번만 열어보는 거예요. 이걸 매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예요. 그는 매일 자신이 틀렸을 수 있는 부분을 기록해요. 처음엔 굉장히 불편했다고 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 자신의 실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패턴을 알고 나서 의사결정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이게 처음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이걸 며칠만 해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자책이 줄어들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뇌가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거든요. 자책과 반성은 달라요. 자책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고, 반성은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은 자책을 줄이고 반성을 늘려줘요. 세 번째는 관계에서 쓸 수 있어요. 나한테 불편한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보는 거예요. 꼭 크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속으로라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항상 솔직했어요.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거침없이 했어요. 그래서 가끔 그 친구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 친구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친구는 또 듣기 싫은 말을 했어요.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 친구 말이 맞았어요. 그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때서야 깨달았대요. 그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요. 불편한 말을 해주는 사람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더 잘 되길 바라서예요. 포기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떠나거든요. 불편한 말을 들을 때 이 생각 하나만 해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해서 이러는 거구나. 그러면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려요. 이 세 가지가 처음엔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3초 기다리기, 하루 끝에 한 번 돌아보기, 불편한 말에 고마워하기. 근데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먼저 대화가 달라져요. 예전엔 대화가 끝나고 나서 내가 이겼나 졌나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뭔가 배웠나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관계가 달라져요. 동의해주는 사람보다 솔직한 사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다시 내 주변에 머물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내가 편해져요. 항상 옳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돼요. 틀려도 괜찮다는 걸 뇌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생각하게 돼요. 억지로 옳은 척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말을 더 듣게 돼요. 왜냐하면 틀리면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가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의 증거거든요. 내가 항상 옳아야 한다는 부담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모르는 게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혹시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 솔직한 말을 했을 때 멀리 했던 그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지금도 당신을 걱정하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냥 오랜만이라고, 잘 지내냐고, 그게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실제로 더 많이 맞아요.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실제로 더 많이 알아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완전해져요. 겸손은 약함이 아니에요. 겸손은 더 크게 이기기 위한 가장 조용한 전략이에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매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그래도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생각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오늘 이야기가 그 확신 옆에 작은 질문 하나를 남겨두었으면 해요.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진 않을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세상을 조금 더 넓혀줄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